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울복랑금 예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지금 계절이 가장 예쁜 계절입니다. 겨울은 색감 변화가 있어 가지고 예쁜 계절이라 그러면 성장하는 계절에는 이렇게 초록빛 얼굴이 금과 어우러져 가지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성장을 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아마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장하는 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꽃대를 올리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 한 6월부터는 이제 힘들어하는 계절이 올 텐데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예쁜데 많은 분들이 구입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복랑금을 꼭 키워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는데, 너무 작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키우기보다는 중품 정도 사이즈가, 이 지금 줄기에 밑단에서 잘라 가지고 뿌리를 내린 그런 어느 정도 중품 이상의 방울복랑금을 구입해야지만 얘네들이 뿌리가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안정적으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져야지만 여름을 어렵지 않게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대품에 들어가고요, 중간중간에 적심을 해 가지고 이쪽 부분보다 이쪽 부분이 키가 좀 살짝 낮죠. 아마 장마철에 들어서면 이쪽 부분이 성장을 하면서 이쪽 부분과 키를 맞출 텐데요. 꼭 말씀드리지만 강한 직강에서 다육이를 키우게 되면 키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높이를 키우고 싶은 분들, 줄기를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반음지에 다육이를 놓고 키워야지만 이 줄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지, 강한 직강에서 키우면 잎이 짧아지면서 잎이 단단해지고 성장이 느립니다. 그렇지만 예쁘게 자랍니다. 그러나 반음지에서 키우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렇게 잎이 얇고 줄기가 삐쭉 올라오는 우짜란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강한 직광에서 이 균형을 맞춰주면서 키우면 전체적으로 예쁘게 성장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참 예쁜 품종이고요. 9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좀 잎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줄기만 잘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줄기에서 떨어진 잎에서 새로운 자구가 많이 움트는, 그리고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방울복랑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입 시기를 3월 아니면 11월 정도에 구입해 가지고 분갈이를 한 후에 여름을 보낸다면 그나마 좀 쉽게 이 방울복랑금을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번식이 잎꽂이가 잘 안 되는 그런 품종이고요. 된다 그래도 정상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금이 나올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체수를 늘리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3월에 이 줄기 부분을 잘라 가지고 자구를 만들어내도 되고요. 아니면 꽃대가 이렇게 나왔을 때 꽃대를 이렇게 생장점에서 제거를 한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새로운 자구가 나오는데,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꽃대가 생장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생장점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 커팅과 생장점을 제거를 할 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커팅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금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꽃대를 제거를 하면 그나마 올금이 덜 나옵니다. 이 다육이 방울복랑금을 구입하려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부분이 또 있는데, 이 구입할 때는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노란색 잎이 강한 그런 다육이는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초록빛 잎과 금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런 방울복랑금을 구입해야지만 오래 키울 수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 잎이 강한 그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기온이 조금만 높아져도 잎이 다 떨어지는, 이 광합성 장을 못하기 때문에 여름에 이런 잎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노란빛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잎들 같은 경우는 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란 잎에 옆에 이제 초록빛 잎이 같이 붙어 있으면 그나마 덜 떨어지는데, 이 노란색 잎만 가지고 있는 그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전체가 다 올금이죠. 모양은 예쁩니다. 예쁘지만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기온이 낮을 때는 잘 성장을 하는데, 기온이 높을 때는
거의 다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방울복랑금은 이렇게 초록빛 잎이 적절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초록빛 잎이 건강하게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이 옆으로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때는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줄기를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한 직강보다는 반음지에 놓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떤가요? 이 커다란 이 관엽이나 커다란 화분 사이에 저는 배치를 합니다. 이 환경적으로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지만 강한 햇살이 이 방울복랑금한테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오전 햇살이 살짝 들어오는 정도의 이 자리를 시켜 가지고 얘가 여름에 강한 뜨거운 기온으로부터 그나마 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이 옆에 보면 잎꽂이 같은 경우도 사선으로 들어오고 오전 햇살만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시켰는데, 라울 보십시오. 라울 같은 경우 잎이 넙대대하지만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방울복랑금 이렇게 역시만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장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강한 햇살이 다육이들한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장을 할 때는 뿌리가 약할 때는 강한 직강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반음지 환경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참 예쁜 품종입니다. 그러나 이 여름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품종인데, 그렇다고 그게 겁이 나 가지고 이 친구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이 다육이를 좋아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방울복랑금 참 한번 꼭 키워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성장기에는 이 물을 줄 때 꼭 잎을 만져 가지고 이렇게 잎이 말랑말랑한지 아니면 잎이 단단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물을 주는 게 좋고요. 이 분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를 지금 해주면 뿌리가 제대로 활착을 하지 못해 가지고 여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꼭 이제는 꼭 구입하고 싶다 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분에 심어진 상태로 구입을 해 가지고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키운 지 한 몇 개월 됐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잎이 이렇게 밑에 보면 잎이 말라가고 있죠. 이런 잎이 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줄기가 있다 그러면 그때 물을 주면 거의 과습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잎이 후두 떨어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방울복랑금 참 예쁜 품종입니다. 지금 구입하기에는 참 꺼려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눈으로 감상을 하다가 여름이 지나서 구입해서 키워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